어제 이재명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펼쳤죠.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좀 충격적으로 들었던 거는 지금 6억 원 대출 규제도 상당히 센 전무후무한 강력한 규제였는데 그건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대출 규제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 수요 억제책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후에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우선 추경 더 할 생각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의 질문은 추경안이 곧 국회에서 통과가 될 텐데 그러면 15만 원에서 25만 원 안팎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받게 될 거고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 그리고 이걸로 부족하다고 하면 또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추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어요. 이 정책이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확실하다. 또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추가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살짝 여지를 남겼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준비 중인데 돈을 막대하게 풀 건데 아직 어떨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오늘 32조 원짜리 추경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엔 소비 쿠폰 1조 9천억 증액한 안이 들어가 있고요. 최초 정부 안보다 1.2조 원이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도 모르고 계시겠지만 매달 돈 풀리는 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계속해서 올랐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돈은 계속해서 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32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또 풀릴 거라는 겁니다. 하루 만에 계획에 없던 추경안이 통과가 된 거고요. 돈이 막대하게 풀린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집값도 늘어납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 연두색이 통화량이에요. 통화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죠. 쭉 늘어났다가 줄어듭니다. 집값도 이와 비슷하게 비례해서 늘어났다가 잠깐 빠지지만 다시 늘어나고 계속 늘어났다가 빠지고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화폐량 계속해서 오르죠. 집값도 이에 비례해서 오릅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화폐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촉진이 되고 실물재화인 부동산은 급격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돈이 풀린다라는 뜻은 부동산, 집값이 오른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미 코로나 때 우리는 경험을 했죠. 그게 문재인이 이상한 정책으로 집값을 올렸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러한 요인이 있고 코로나 시국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더 집값을 올린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랬고요. 미국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만 그렇게 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풀리면 부동산은 오릅니다. 지금 32조 원 풀렸죠. 어떻게 될지 뻔한 결과예요.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현재 수도권 과밀화랑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도시 건설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출 규제 오케이. 그 다음 대책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신도시 건설 안 한다라는 메시지가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다.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없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3기 신도시 얘기하는 거겠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한다. 그 대신 속도를 빨리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맛보기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맥락이 이렇습니다.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를 시켜놓고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대책은 공급과 관련된 것이 나오겠죠. 자,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존 택지들에 대한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고밀화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지금 4기 신도시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기는 할 건데 집중도를 3기 신도시에 쏟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택지들 고밀화 하겠다는 거죠. 역세권 근처에 프리미엄 주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하면서 기존 택지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촉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실현시키려면 악법인 재초안을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없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한 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려면 재초안 폐지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돼야 재초안 폐지를 할 수 있는데 바로 민주당 진성준이 재초안은 유지한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라고 밝히면서 공공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고 재초안 폐지 관련돼서는 민간 사업자가 이익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랑 당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정부에서 기존 택지들 재활용해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려면 재초안 폐지는 필수고 근데 당에서는 재초안은 유지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공공재개발 주도로 가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통과 안 되고 그대로 머무는 거고요. 기존 택지 재활용도 없는 얘기가 되겠죠. 자, 부동산 시장이 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은 세제 조치, 뭐 양도세, 종부세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다만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랑 기존 택지 재활용하겠다라는 이유가 이 4기 신도시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1기 신도시에서도 30년 초과된 아파트가 보시면 평균적으로 8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재건축 연한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평촌 같은 경우에는 93%고요. 그러니까 선도지구 작년 11월에 지정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지정을 하면서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공급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고, 지금 3기 신도시는 전체 17만 가구 중에서 4년 내, 그러니까 23년, 30년까지 입주 예정 물량이 8만 가구에 불과하거든요. 반토막 또 안 되죠. 그리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확정이 아니거든요. 계획조차도 절반에 불과하니까 3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고, 원래는 26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는데 터무니없죠. 지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아직 한참 남은 상황입니다. 창릉, 왕숙 이런 데들 보상받은 사람이 0명이고요. 대상자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4기 신도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있는 것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머니무브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최대한 안 건드리고 큰 틀에서만 빡 잡은 다음에 주식시장 살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 그러니까 전체 지금 놀랍게도 강남 3구가 6억 이상 고가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물론 저도 그랬고요. 실제로는 집값이 높은 강남 3구보다 마용성이 오히려 거액 대출이 높았습니다. 마용성이 45%였고요. 강남 3구가 44%였거든요. 6억 이상 대출을 한 비율이, 그러니까 6억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절묘하게 잘 짜낸 그런 금액이었던 거죠. 6억으로 묶음으로 인해서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마용성까지도 거래를 다 묶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3구가 44.8%인데 마용성이 뭐 30%였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효과가 마용성은 30%밖에 못 묶으니까 좀 덜 했을 텐데, 오히려 강남 3구보다 더 높은 상태이니까 강남 3구는 물론 마용성까지 묶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도출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6억 캡을 통해서 고가 부동산 시장 거래 빙하기를 만들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끔 막은 다음 그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게끔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6억 대출이라는 게 금방 완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수요자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소식이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지 않는 이상 이 6억 대출을 안 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6억 이상 대출로 집 산 비중이 강남 3구는 당연하고 성동구가 2등이었거든요. 50% 차지하고요. 용산, 마포 40%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강남 3구보다도 마용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라는 거고, 심지어 그 대출액이 집값의 절반인 비중도 마포구가 33%, 성동구가 38%였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3구는 얼마 안 돼요. 10%, 20%밖에 안 되는데 마포, 성동은 30%가 넘어가는 겁니다. 서울 전체로 쳐도 비슷하거든요. 35%. 그러니까 지금 6억 이상 대출로 묶여 있는데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거 거래량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6억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6억 이상 대출이 필요했던 집들은 거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현금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6억 이상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비중이 연령대별로 보면 30, 40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최대 피해자예요.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한. 이들이 또 나이도 젊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길 확률도 있고요. 15억대 주택 매수할 수 있었는데 이제 6억 캡이 묶여져 있으니까 10억 초반대로 매수를 하고 나머지 차액은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10억 초과 주택들에 대한 거래량이 확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이번 기자회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투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결국 부동산 규제는 자주 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딱딱 한 다음에 금융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다음으로 세금 규제가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서 취득세를 높일 거고 지방 거래세 완화를 시킬 거고, 왜냐하면 지금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악성 미분양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양도세나 뭐 종부세 같이 거래 활성화와는 관련이 없는 규제들의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이런 거래 활성화가 필요한,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세금들에 대해서는 완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은 보유세 높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정부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세금 안 건드린다고 했거든요. 윤석열 때랑 똑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가 수요 억제를 위해서 금융 규제 이후 항상 세제 개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예상되는 다음 규제는 지금 향후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 전국도 24년에 36만, 올해 26만이었는데 내년에 15만으로 확 줄어들고요. 계속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서울 올해 3만 5천이었어요. 내년 7천입니다. 몇십 프로가 줄는지 모르겠어요. 7, 80% 줄어들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급감하고 있고,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 물량도 급감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전세가도 올라갈 겁니다. 자, 공급 물량 줄어들고 전세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매가를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규제 지역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양천이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들이 많아서 가격이 많이 뛰고 있는데, 이런 곳들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조합원 설립된 이후에 지위 양도 안 되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사시안나 관처 이후부터, 관처일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조합원 양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LTV DTI 규제도 있으니까 취득세 중과와 더불어서 투기 수요 묶겠다라는 식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출 규제 다음은 규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